네, 7시 33분 30초입니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 와, 정말 큰 사건입니다. 배출가스 조작 꼼수를 쓴 건데요.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정도 큰 회사가. 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감 장치라는 게 결국은 이제 뭐 배출가스를 좀 줄이게 하는 장치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가솔린과 디젤 모두 다 있는데요. 네. 특히 디젤 같은 경우에는 연료가 지저분하고 또 연소가스를 아무리 걸러준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네. 엔진 뒤에 즉 배기후 처리 장치라 그래가지고 뒤에다가 여러 가지 장치를 줍니다. 내연도 걸러줘야 되고 질소, 산화물, 인체에 유해한 여러 가지 유해 배출가스를 걸러줘야 되는데 네. 이 배출가스 장치가 검사할 때만 동작되게 만들고요. 네. 검사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동작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배출가스, 특히 질소, 산화물이라는 걸러주는 장치가 40배 이상 뿜어져 났으니까요. 네. 이 부분이 이제 6년 동안 지속됐다는 거. 아하. 또 미국에서는 48만여 대 이렇게 적발이 됐지만은 독일 폭스바겐 자체에서 발표한 것은 1,100만 대라는 거니까요. 네, 네. 어마어마한 일을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는 그렇게 하면 질소가스 배출이 마음대로 되게 달릴 때는 차가 달릴 때는 마음대로 배출해라. 그러고 서 있을 때는 배출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말하자면 사기친 거죠. 사기친 맞습니다. 거. 소프트웨어를 심어가지고요. 네. 그 소프트웨어가 그 시험에 들어가는 인증 모드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인식을 해서 네. 그 인식을 할 때는 그 장치가 동작을 하게 만들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장치가 동작 안 되게 만든 건데요. 장치가 동작한다는 것은 연비하고 출력이 좀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연비가 떨어진다는 거는 한 달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장치가 동작 안 하게 되면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 차 힘도 좋고 네. 연비도 좋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거죠. 예, 뭐 기름도 작게 들고 잘 달리네 뭐 이러면서 신나게 달리는데 네. 사실은 가스가 막 배출되고 있는 거였죠. 맞습니다. 자, 이런 오염물질이 가져오는 피해, 뭐 일부에서는 유럽의 폐암 발생이 굉장히 높은 거는 폭스바겐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6년 동안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의 이 디젤 자동차에 탑재가 돼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이 배출가스라는 건 당장 마시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이 개인이 느낍니다. 네.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뭐 폐암이라든지 네. 이런 영향을 직접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심각한 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사실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는 친환경 요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 한 달 들어가는 유류비라든지 이런 쪽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친환경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교황께서도 미국 가서 환경에 관해서 오바마 쪽에 힘을 실어주는 말씀을 하셨다는 뉴스가 들어왔는데 네.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요, 환경이. 맞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알면서 사기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미국하고 유럽의 검사 방법이 틀린 이유도 있습니다.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할 때 자동차 메이커가 직접 측정 차량을 자기네가 가지고 가거든요. 네. 이때 그 차의 상태를 가장 좋게 만들어줍니다. 네. 오일이라든지 타이어 같은 걸 바꿔서 자동차 길들이기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차만 잘해서 가져가면 되는데 미국은 검사를 할 때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자동차 자체를 일반 시장에 있는 것을 픽업을 합니다. 뽑아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 이 업체 입장에서는 이 동작이 될 때 검사할 때를 인지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모든 차에다 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네. 왜 그러냐면 친환경과 이 연비라는 거는 두 마리의 토끼는 동전의 양면이어서 네. 친환경 요소를 강조하면 연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특히 해당되는 적발된 차종 자체가 이 폭스바겐에서는 중저가 모델이기 때문에 네. 다른 메이커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기종이다 보니까 네. 이 경제성 논리에 의해서 비용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이런 방법을 구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용을 아끼면서 정말 멋지고 좋은 차야, 싸고 잘 달려. 그래서 많이 팔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폭스바겐에만 국한된 문제일까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뭐 유럽에서도 이게 디젤 쪽을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다른 메이커도 개입된 게 아니라는 부분이 있어서 조사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 메이커가 자유스럽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검사 안전 기준과 환경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 네네. 초점을 거기다 맞추는 경향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가 입시생들한테 실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네. 쪽집게 선생님들이 합격에만 맞춰서 네. 입시 방법이 요령을 터득시키거든요. 네. 자동차 메이커도 최근 들어와서 몇 년 동안에 이런 부분이 얘기가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언젠가 터질 문제였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다른 여러 메이커들도 사실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 즉 합법과 불법에 대한 부분들이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는 문제가 없을까라는 걱정과 폭스바겐이 이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일단은 이제 현대 기아가 잘 나갈 거다 뭐 이렇게 벌써 시장 전망하는 사람들이 막 섞여 있어요. 우리나라는 괜찮을까요? 사실 차 중에서 50만 대다 미국에서 적발한 차가요. 그것도 이제 실태 조사를 들어갔지만은 지금 독일에서 얘기한 대로 1,100만 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그 차종들 관련된 차종이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몇만 대 판매가 돼 있습니다. 분명히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고 아마 지금 해당되는 이 폭스바겐 코리아 쪽에서도 곧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이 주무부서인 환경부에서도 실태 조사를 들어가고 있거든요. 또 검사도 직접 시장에서 뽑아가지고 정밀 검사를 해보겠다. 이런 눈속임 프로그램이 들어갔는지 확인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파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말씀하신 현대차 그룹은 반사이익을 분명히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 시장 자체가 도요타와 더불어서 3파전을 세계 시장에서 많이 이루고 있거든요. 일단 폭스바겐이 빠지니까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이 적법과 합법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기회로 해가지고 좀 더 노력하는 품질에 대한 부분들 또 이 투명성을 보여야지 되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디젤차 시대가 저무는 거 아니냐 하이브리드 차가 올라서지 않느냐 이런 전망도 하는 분들 계시던데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클린 디젤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국내에서도 수입차가 16% 넘어가는데 그중에 70%가 지금 승용 디젤이거든요. 디젤에 대한 꿈 같은 부분들이 속여왔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서요.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도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소비자들은 연비만 많이 따졌었는데 그래서 친환경차, 다시 말하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같은 대체 관련 자동차가 도리어 빨리 촉진돼서 더 많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디젤에 대해서는 디젤차 자체가 100년 만에 상당히 위기에 동착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도 놀라서요. 대개 이제 독일 그러면 신뢰의 독일 뭐 믿음이 간다 꼼꼼하다. 기계 이런 거에서는 역시 독일 이런 그 생각이 많았던 게 사실인데 우리가 생명 걸고 타는 자동차 그리고 숨 쉬는 대기 오염을 시키는 자동차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건 믿을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자동차 시장의 재편과 새로운 개념의 자동차가 개발될 필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속도 높아지고요. 또 이걸 기회로 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사태가 점점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빙산의 일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세계에서의 패러다임이나 문화나 산업에 대해서 패러다임 전체가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자체가 각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영향을 주게 되면은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나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는 시대에 있어서 소비자를 외면하거나 속인다든지 또는 정부를 속인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고 더욱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징벌적 보상이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천문학적인 벌금과 더불어서 후에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아무리 큰 그룹이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쉽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폭스바겐은 이제 주식이 한 40% 이상 떨어지고 그 빈터코른 CEO가 이제 사퇴를 했지만 그 사람 사퇴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미국에서 아마 최대 한 21조 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벌금뿐이 아니라 소송을 가게 된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어쩌면은 1,500배 이상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망하는 거 아닐까? 맞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발표한 대로 그거는 지금 48만 대에 대한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자체적으로 발표한 게 1,100만 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이 각국에서 소송이 이어질 것이고요. 국내에서도 벌써 환경단체도 그렇고요.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올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길거리에서 질서 사물 같은 것이 6년 동안에 계속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고요. 리콜을 하게 되면 분명히 연비에 영향을 주겠고 그렇다면 연비에 영향을 받게 되면 개인적 입장에서도 소송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일파만파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신뢰를 잃는다는 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쪽집게 선생 가지고 대학 가봤자 별 소용 없다. 확실한 실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비유 말씀이 아주 좋았습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님 말씀 폭스바겐 사태를 풀어봤습니다. 7시 44분입니다.